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야 놀자. 엄근진 기자가 알려주는 대유잼 뉴스. 오늘 입주 폭탄 또 맞는 경기 남부권 집값 더 떨어지나? 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부동산 가장 많이 본 뉴스, 주간 뉴스 순위 1위에 올라와 있는 기사인데요. 입주 폭탄 또 맞는 경기 남부권 집값 더 떨어지나 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자, 부제목을 보니까 하반기 경기 지역에 새집 6만여 가구 쏟아져 전세 매매값 낙폭 확대 우려 커져 경기도 전체 전세값 8개월째 약세, 매매가도 6월 하락 전환 후 낙폭 커져. 그래픽이 있네요. 경기도 월별 아파트 입주 물량입니다.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입주 물량인데요. 1월 달에 가장 많았네요. 1월 달에 2만 가구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2만 가구가 넘은 적은 없었는데 지난 6월 달에 19,000여 가구, 상당히 많은 가구가 입주를 했고 7월에도 16,900, 17,000 가구 정도가 입주를 했습니다. 지난 2월에도 16,000 가구 이상 입주를 했고요. 그 이후로는 이것보다는 적지만 3, 4, 5월은 조금 적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10,000가구 안팎으로 좀 적었는데 6, 7월에 좀 많은 이후에 8, 9, 10, 11, 12월 13,000가구 정도, 월 평균 13,000가구 정도가 계속 5개월 정도 입주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 이것이 남은 그 하반기에 조금 부담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살펴보시죠. 올여름 수도권 일대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경기도 주요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이 급락하고 매매 가격까지 하락의 늪에 빠졌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분양 계약자들의 입주 여건이 나빠진 것도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네, 앞서서 이제 6, 7월에 입주 물량이 좀 많았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경기도 주요 지역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그 전세 가격 하락으로 매매 가격까지 좀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은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때문에 이 분양 계약자들의 입주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가격 그 전망에 좀 부담을 주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일단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6월과 7월 경기도에서 각각 19,000여 가구 그리고 약 17,000 가구가 입주를 했는데요. 6월에는 용인, 화성, 김포, 광주, 수원이 좀 입주 물량이 많았고 7월에는 파주, 화성, 남양주, 안성에서 입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6, 7월을 다 더해서 보면은 용인시가 가장 많았죠. 거의 한 10,000가구 정도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화성, 파주, 광주, 김포, 남양주, 안성 이렇게 6, 7월 입주 물량이 많은 순서였는데요. 옆에 전세값 변동률을 보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특히나 용인시, 화성시, 파주시 이렇게 입주 물량이 가장 많았던 세 곳은 다 1% 넘게 6, 7월 두 달간의 합계입니다. 6, 7월 두 달 동안 전세값이 1% 넘게 떨어졌고 안성시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2,000 가구로 다른 시도 가장 입주 물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역시 이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은 안성에서 2,000여 가구가 쏟아지면서 전세값은 무려 4% 넘게 4.3%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입주 물량은 부동산 114의 통계이고요. 전세값 변동률은 한국감정원 통계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 그러니까 구체적인 변동률이 아니라 구체적인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 중위가격, 그러니까 전세 가격을
가장 낮은 것부터 가장 높은 것까지 쭉 일렬로 놓고 봤을 때 딱 한가운데 있는 그 가격이 지난달에 9천만 원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안성에서 9천만 원 정도면 뭐 전세집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가격이 지난 5월보다 500만 원 내린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에는 9,500만 원이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안성시 석정동의 신원 아침도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용 84가 지난 1분기만 해도 뭐 1억 7천만 원, 2억 정도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최근에는 그 가격이 1억 2천만 원, 1억 5천만 원 정도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한 사례를 보면은 하락폭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것을 전체 뭐 데이터로 통계로 따져보면 중위가격은 뭐 한 500만 원 정도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앞서서 입주 물량이 많았던 파주시 같은 경우도 전세 중위가격이 지난 5월에는 한 2억 원 정도 했었는데 7월에는 1억 9,750만 원으로 2억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파주시 야당동의 자유로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전용 84가 그전에는 2억 원을 웃돌았었는데 지난달에는 1억 8천만 원으로 하락하더니 이번 달에는 뭐 1억 7,5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세값이 하락하는 것은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전세가격 하락이 가장 컸던 안성시 같은 경우는 6, 7월 2달 동안 매매값 역시 1.87% 빠졌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죠. 지난달 말에 입주를 시작한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우미린 더 퍼스트에서는 전용 73제곱미터 분양권이 분양가보다 한 뭐 500만 원 내지 2천만 원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말부터 입주한 6,8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이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도 상당히 이제 많이 언론에 거론이 됐었던 단지인데요. 이 단지가 있는 용인시 처인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값이 최근 2달 사이 0.47% 하락했습니다. 이 용인 한숲시티 5단지 전용 84제곱미터를 보면 지난 5월이나 7월 사이에는 뭐 한 2억 5천만 원, 2억 9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이번 달에는 2억 5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선으로 좀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국감정원에서 이 경기도 지역의 가격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내리고 있냐면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는 이 입주 물량이 많은 그 개별 시의 그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경기도 전체의 매매 가격 변동률이 2016년 3월에 마이너스 0.02%를 기록한 이후에 2년 3개월 만인 지난 6월에 하락 전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에 0.08%가 떨어지면서 낙폭이 더 확대됐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의 매매 가격 변동률이 지난 2016년 3월 이후, 그러니까 2016년 4월부터는 계속 그래도 조금씩은 상승했었다는 거예요. 2016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거의 한 2년 정도는 월별 변동률이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지난 6월에 하락 전환했고 7월에는 그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바로 이 6, 7월이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주 물량이 늘어났던 그 시기였죠. 그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전셋값 같은 경우는 2012년 8월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에는 사실 쭉 상승해오다가 5년 4개월 만인, 그러니까 5년여 동안 계속 전셋값은 올라왔다가 작년 12월에 경기도의 전셋값이 하락 전환하기 시작해서 지난달까지 8개월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전셋값이 작년 12월부터 하락 전환하면서 계속 그 약세로 부담을 이어가니까 결국 매매값도 버티지 못하고
지난 6월부터 하락 전환을 했고 낙폭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남은 하반기에도 경기도 일대 입주 물량이 만만치 않게 쏟아진다는 점입니다. 1월부터 7월까지 보면은 경기도에 10만여 가구가 입주했는데요. 8월부터 12월에는 6만 4천 가구 정도가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화성시가 12,000여 가구로 가장 많고요. 시흥시, 하남시, 안산시, 김포시, 용인시 이런 순입니다. 다 보면 경기도 남부권, 그러니까 한강 이남에 있는 시가 하반기에 상당히 많은 물량이 쏟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이번 달에는 용인시, 화성시, 하남시 입주가 많고요. 9월에는 시흥, 평택, 화성 순입니다. 자, 화성시를 필두로 시흥, 하남, 안산, 김포, 용인, 의정부 이런 곳들이 올해 남은 기간에 입주 물량 부담이 커서 전세가격 하방 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전세가격 하방 압력이 지속된다는 뜻은 매매 가격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지요. 전문가들은 전셋값 하락에 따른 매매가격 약세 현상을 집값 안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안정이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 지금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인플레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소비자 물가는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주택 가격만 떨어진다는 것은 주택 보유자들의 자산 가치 감소라는 뜻이고요. 게다가 중요한 것은 최근에 입주 물량 부담으로 입주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인천 경기권의 입주율은 지난 4월 84.7%였는데 5월에 83.5%로 낮아졌고 6월에는 82.4%까지 계속 입주율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가구가 새로 입주를 하면 지난 4월만 해도 84집이 입주를 했었는데 6월에는 이제 82집밖에 입주를 안 한다는 것이죠.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경기 지역 입주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분양계약자들이 기존 주택 매각에 어려움을 겪거나 잔금 대출을 마련하지 못해 제때 입주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입주 지원 물량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을 지원하는 등의 맞춤형 입주 지원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참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경기도에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그냥 나는 집을 갖고 있을 뿐인데 옆에 계속 그 새 집이 들어오고 새 집이 들어와서 우리 집 집값도 같이 끌어올려주면 좋은데 이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게 몰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분양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분양받으신 분들이 다 고스란히 입주를 하실 수만 있다면 사실 가격에 크게 하방 압력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주하시려는 분들이 어떻게 입주를 해야 하냐면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잔금 대출 마련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입주를 왜 못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잔금 대출을 준비하지 못해서요 라고 대답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본인이 다른 곳에 갖고 있던 집을 팔고 그 판 돈으로 여기 잔금을 채워서 입주를 하시려던 분들이 내 집이 안 팔리니까 못 오는 입주일을 못 맞추는 그런 또 케이스가 있어요. 요즘에 양도세가 강화되고 그 다음에 또 집값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하고 이러니까 매수자들도 조금 주춤하고 있고 특히나 경기도 같은 경우 더 그런 상황들이 서울은 그래도 좀 매수 문의가 있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기존 주택 매각도 잘 안 되고 아니면 잔금 대출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입주를 못하니까 당연히 가격을 낮춰서 내놓을 수밖에 없죠. 전세 시세가 3억 원이다. 그 동네의 전용 84제곱미터의 전세 시세가 3억 원인데 내가 당장 뭐 입주도 안 되고 하면 전세를 좀 낮춰서라도 호가를 낮춰서라도 어쨌든 세입자를 구해야 되고 그래야 잔금을 낼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기존의 집을 좀 급매로 싸게 팔아야 겨우 팔고 이 잔금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도미노로 참 어려운 상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까지는 조금 이런 경기도의 입주 부담이 지금 여기서는 2018년 12월까지만 언급을 하고 있지만 2019년까지도 경기도 일대 입주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20년 정도가 되어야 좀 공급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때 되면 다시 좀 뭐 가격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지만 일단은 당분간은 경기도 일대는 좀 쉽지 않다. 주요 지역을 아주 뭐 핫한 그런 뭐 아주 교통 호재가 있거나 혹은 강남권과 아주 가까워서 교통이 편해서 거의 뭐 준강남으로 취급되는 그런 곳이 아니고서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한번 댓글 한번 볼까요? 어떤 댓글이 있는지. 김포, 평택, 안성, 화성 다들 미분양 지역만 써놨네. 원래 저기는 미분양 무덤이다. 과천, 안양, 분당, 편촌, 범계 이런 데는 후덜덜이다. 예, 그렇죠. 예, 지금 뭐 언급되고 있는 김포, 평택, 안성, 화성 이런 곳들은 미분양이 또 많은 지역 중에 한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부담이 큰 것이죠. 경기도 중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과천, 안양, 분당 뭐 이런 거의 준강남으로 취급되는 강남과 상당히 교통도 편리하고 이런 곳들은 뭐 계속해서 아무래도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러면 이럴수록 부익부 빈익빈 수요가 몰리는 곳은 몰리고 인기가 없는 곳은 더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집값 떨어지면 지금은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닌가? 집값 오르면 오른다고 뭐라고 하고 집값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어쩌란 말이냐. 그냥 자기 수준에 맞춰서 집 한 채씩 사서 편하게 살아. 욕심들 버리고 그놈의 욕심들은 많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주택 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살 수 있어서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과연 이분들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집을 사실 수 있을까요? 집값 하락기에 무주택 분들이 어떤 용기를 가지고 집을 사실까요?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분들은 그런 시기에 집을 구입하시길 더 주저하실 겁니다.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 이분들은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집값이 오르면 오른다고 뭐라고 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어쩌란 말이냐라는 말씀이신데 뭐 이 기사가 뭐 오르면 오른다고 뭐라고 하고 집값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뭐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이분은 그렇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자, 크게 보면 저런 지역이야말로 집값이 1억 밑으로 내려가야 서울 인구가 분산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물론 집값이 1억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뭐 9천만 원, 8천만 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그렇다면 서울 인구가 분산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제 생각엔 서울 인구가 분산되기보다는 지방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수도권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서울에 계신 분들이 굳이 이런 지역으로 내려갈까라는 생각, 요즘 젊은 친구들의 생각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방은 더 심하다. 아파트 팔려도 내놔도 안 사간다. 전세도 안 들어온다. 이 와중에 아파트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그 아파트도 거의 미분양 아파트다. 예, 이런 것들이 좀 문제죠. 지방은 더 심한 거 맞습니다. 지방은 계속 뭐 가격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참 정부에서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것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방 아파트 가격이 계속 침체되고 있고 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거에 대한 대책은 필요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광교는 30평이 10억 찍었고 광명조차 30평이 8억을 넘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임? 문재인 들어서 수도권 집값은 미치다 못해 하늘로 날아가는 상태임. 맞습니다. 이런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체적인 경기도 지역의 상황을 말하는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린 것이고요. 당연히 일부 지역, 인기 있는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겠죠. 자, 좋습니다. 입주 폭탄 맞고 있는 경기 남부권의 모습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입주 폭탄 또 맞는 경기 남부권, 집값 더 떨어지나, 뉴스야 놀자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뉴스, 또 경제 뉴스, 중간중간 이런 중요한 포인트나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